적의 공격을 완벽히 막아냈는데 정작 나라 금고는 텅텅 비어 파산에 가까워지는 기형적인 일. 지금 현대전의 잔인한 민낯입니다. 석유 부자들조차 이 저주에 빠져 헉헉대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꺼내든 카드가 흥미롭습니다. 당장 쓸 수 있는 미국 무기를 놔두고 실전 검증도 안 된 한국의 설계 도면에 수조 원을 턱턱 통입금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가성비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미국이 70년 독점해온 안보의 판을 뒤흔들고 스스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중동의 거대한 벤처 투자입니다. 최근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치고받으면서 중동의 하늘이 그야말로 불바다가 됐죠. 이 난리통에 UAE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걸프 국가들이 다급하게 찾아온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천군 같은 요격 미사일부터 촘촘한 다층 방공망, 심지어 전투기까지 싹쓸이하듯 사들이고 있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죠. 이 현상을 두고 대중이나 언론의 분석은 대개 비슷합니다. 역시 K방산이다. 가성비가 끝내준다. 로켓 배송처럼 무기를 빨리 뽑아주니까 중동 부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한국 무기가 가격 대비 성능이 훌륭하고 납기가 칼같이 정확하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그 엄청난 오일머니를 굴리는 국가들이 단지 가성비와 빠른 배송 때문에 나라의 뇌문을 한국 무기에 걸었다는 건 어딘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생각해보시죠. 걸프만 연안의 이 나라들은 말 그대로 돈이 썩어나는 곳입니다. 단지 배송이 빠르고 성능이 꽤 괜찮아서라면 차라리 그 막대한 자본에 웃돈을 얹어주고서라도 이미 수많은 전장에서 100% 검증이 끝난 무기를 사는 게 훨씬 논리적이지 않을까요?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F-35 스텔스기 같은 압도적인 최고급 완제품을 돈으로 싹쓸이하는 게 우리가 아는 중동 부자들의 평소 쇼핑 스타일인 겁니다. 굳이 아쉬운 소리 해가며 아직 실전 경험이 부족한 무기에 눈을 돌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지금 중동 국가들은 완성된 미제를 뻔히 눈앞에 두고 미완성의 한국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직 개발이 끝나지도 않은 차세대 요격 미사일 도면만 보고 수조 원의 자본을 턱턱 쏘고 있죠. 이게 단순히 마트에서 생필품 고르듯 가성비가 좋아서 내릴 수 있는 결정일까요? 국가의 생존이 걸린 방어망을 구축하는데 돈 몇 푼 아끼겠다고 검증 덜 된 무기를 고를 바보는 없습니다. 이들의 기이한 선택 이면에는 단순한 무기 스펙 비교를 완전히 뛰어넘는 아주 냉혹한 경제학과 지정학적 룰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해답을 찾으려면 뉴스가 보여주지 않는 현대전의 진짜 얼굴을 보셔야 합니다. 지금의 전쟁은 누가 더 무기를 잘 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빨리 파산하느냐의 잔인한 금융게임인 겁니다. 첫 번째 진짜 원인은 바로 교환비의 저주입니다. 상상해보시죠. 적이 3천만 원짜리 싸구려 자폭 드론을 날려보냅니다. 이걸 완벽하게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발에 55억 원이 훌쩍 넘는 미국의 최고급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쏴야 합니다. 게다가 군사교리상 확실한 요격을 위해 보통 두 발을 연속으로 발사하죠. 고작 3천만 원짜리 공격을 막겠다고 순식간에 110억 원이 넘는 돈이 공중에서 폭죽처럼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방어율이 100%에 달하더라도 방어하는 쪽의 예산이 먼저 녹아내려 국가가 파산해버린다는 기형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아무리 오일머니가 흘러넘치는 중동의 부자들이라도 매일같이 벌떼처럼 날아오는 수십 대의 드론을 100억 원짜리 미사일로 막다가는 나라의 금고가 버텨내질 못하는 거죠. 막을 무기가 없는 게 아니라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를 때마다 국가 경제가 무너지는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진짜 원인은 미국이 채워둔 지정학적 목줄입니다. 사실 돈을 주고 사고 싶어도 미국이 워싱턴의 허락 없이는 나사 하나 마음대로 못 사게 가로막고 있거든요. 미국은 중동에 무기를 팔 때 이스라엘의 안보 우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철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 국가들이 아무리 오일머니를 싸들고 가도 최첨단 기술이 들어간 무기는 아예 판매를 거절하거나 성능을 낮춘 버전만 감질나게 내놓는 식이죠. 설령 간신히 미제 무기를 손에 넣었다 해도 문제는 남습니다. 현대 무기는 철저하게 소프트웨어로 통제되는데 미국은 언제든 원격으로 시스템을 끄거나 부품 공급을 끊어서 그 비싼 무기를 고철로 만들 수 있는 스위치를 쥐고 있습니다. 결국 미제 무기를 산다는 건 국가의 생존권을 미국의 통째로 저당 잡히는 셈이죠. 돈은 돈대로 쓰면서 목줄까지 잡혀야 하는 이 굴욕적인 구조. 중동 국가들이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찾은 유일한 탈출구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차이가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과거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례를 보시죠. 사우디는 수백억 달러를 들여 세계 최고 수준의 미제 방공망을 겹겹이 깔아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예멘 반군이 날린 수천만 원짜리 싸구려 드론 때에 국가의 심장부인 정유시설이 불타오르는 걸 그저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막을 무기가 없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늘에 떠있는 드론 한 대 한 대가 전부 돈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수백 발의 드론을 다 막자니 나라 금고가 거덜날 판이고 그렇다고 안 막을 수도 없는 그야말로 패자의 딜레마에 빠졌던 겁니다. 반면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한 지금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다층 방공망이라는 실점적인 생태계를 제안했습니다. 비싼 미사일은 정말 위험한 목표물에만 쏘고 저렴한 드론은 한 발에 수천만 원대인 비궁이나 국지 방공 레이더로 대응하는 식이죠. 즉 적이 싸게 공격하면 우리도 싸게 막아내는 비용의 정상화를 이뤄낸 겁니다.
중동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보며 이제야 제대로 된 방패를 가졌다라고 환영하는 건 단순히 무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비로소 지속 가능한 방어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대규모 계약서에 적힌 수출액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실전 데이터라는 무용의 자본인 겁니다. 무기는 아무리 실험실에서 수만 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도 결국 실전에서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직접 맞춰봐야 완성됩니다. 한국은 지금 단순히 무기를 파는 세일즈맨이 아닙니다. 중동의 막대한 자본을 수혈받아 무기를 개발하고 거기서 나오는 실시간 요격 데이터를 피드백 삼아 우리 무기를 완벽하게 업그레이드하는 이른바 안보 생태계 공동 창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쌓인 데이터로 천궁이나 LSAM 같은 무기 체계가 천궁 블록 3로 완벽하게 다듬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부터 K방사는 단순히 가성비 좋은 대안이 아니라 전 세계가 믿고 쓰는 실전 증명된 글로벌 스탠다드로 격상되는 겁니다. 미국이 70년 넘게 독점해온 글로벌 안보 시장의 룰이 깨지고 한국이 그 새로운 지배자로 도약할 수 있는 거대한 파급 효과가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단순히 무기 몇 발 더 파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안보 자본의 흐름 자체가 한국을 향해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어내야 할까요? 단순히 국뽕에 취할 때가 아니라 냉정한 전략적 시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첫째, 방산기업을 볼 때 화려한 무기 스펙보다 압도적인 단가 경쟁력을 보셔야 합니다. 현대전은 결국 물량전이고 비용전입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우리보다 10배 싼 적의 드론을 막지 못하면 그 무기는 실패한 겁니다. 압도적인 단가로 대량 양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췄는지가 그 기업의 진짜 실력입니다. 둘째, 플랫폼과 데이터에 주목하십시오. 이제 무기는 한번 팔고 끝나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현지 국가와 기술을 공유하고 실전에서 발생하는 요격 데이터를 다시 우리 시스템으로 흡수하는 방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가진 기업이 다음 세대의 무기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탈미국화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흐름입니다. 중동과 한국의 밀착은 미국이 70년 동안 유지해온 안보 독점 체제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국가들이 늘어날수록 한국 방산의 시장은 중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무기는 더 이상 국방의 도구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누가 글로벌 안보 자본을 흡수하고 낡은 종속관계를 끊어내느냐를 결정하는 경제의 핵심 축이 되었죠. 한국 방산은 지금 단순히 물건을 잘 파는 세일즈맨을 넘어 글로벌 안보 생태계의 판을 다시 짜는 핵심 주체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철저하게 생존을 계산하는 중동의 자본과 실전 데이터를 갈구하는 한국의 기술력이 결합한 이 흐름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여러분은 이 동맹이 글로벌 방산 시장의 질서를 어떻게 바꿀 것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풍차를 댓글로 들려주세요.